안녕하세요. 동양학의 대중화 실용화를 추구하는 동양문화 아카데미 허영훈 교수입니다. 이번 제3편에서는 대한민국 제5대부터 제9대 대통령을 지낸 박정희 대통령과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의 생가와 선영 풍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인물은 부녀 관계로 대를 이어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오른 우리 헌정사에서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미 상모동 선영만을 주목하지만 박정희 대통령 풍수이의 진짜 원천은 경북 성주에 위치한 고조부모 묘에 있습니다. 경북 성주 선영을 답산한 결과 고조부모 묘에서 혈이 맺힌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묘는 용맥이 내려오다 좌선룡으로 틀어서 마무리되는 정혈처로 묘지 좌측에 붙어있는 요성이 결정적인 혈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성이 기운을 밀어줌으로써 용맥이 아래로 빠지지 않고 한 방향으로 갈무리되며 혈이 결지되는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 그 아래에 위치한 증조부모 묘는 용맥이 돌아가는 측면에 자리하고 있어 비혈지로 판단됩니다. 이 성주 고조부모 묘는 박정희 대통령 풍수의 가장 중요한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북 구미 상모동 선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붙인 묘에서 혈이 맺힌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묘는 섬룡입수혈의 조건을 갖춘 자리로 일반적인 혈자리와는 전혀 다른 매우 희소한 형태입니다. 용맥이 진행하다가 약 90도 정도 방향을 전환하며 오는 쪽 귀사와 가는 쪽 귀사 그리고 당배기사의 힘이 서로 맞물리면서 역기운이 형성되고 그 힘이 다시 아래로 밀려 혈이 맺히는 구조입니다. 특히 이 묘는 우선룡으로 마무리되면서 우측 선익이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풍수술수상 혈의 우측 선익은 며느리나 출가하지 않은 딸의 발복을 의미합니다. 이 점에서 이 묘는 박정희 대통령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더 강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부친인 박성빈 선생은 박정희 대통령 출생 이후에 돌아가셨고 박근혜 대통령 출생 이전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이로 인해 이 혈자리의 기운은 박정희 대통령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더 직접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기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중요한 배경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국립서울 현충원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묘는 풍수적으로 혈 결지 조건을 갖추지 못한 비혈지로 판단됩니다. 이 묘는 자손에게 지속적인 뒷배가 되어주는 자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구미 상모동 선영에서 박정희 대통령 부친이자 박근혜 대통령 조부 묘 앞에 있었던 이른바 도장 바위로 불리는 관성이 훼손된 점 역시 후대의 굴곡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혈자리를 통해 크게 발복한 경우 그 혈이 훼손되면 올라간 만큼 그 반작용도 크게 나타나는 것이 풍수의 일반적인 이치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북 구미 상모동에 위치한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는 사랑채에서 혈이 맺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자리는 좌선룡의 공맥이 270도 이상 휘어들어오며 제2자 형태로 멈추는 와열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생가는 귀를 관장하는 자리로 성주 고조부모 묘의 부와 구미 생가의 귀가 서로 결합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박정희 대통령은 고조부모 묘와 생가라는 두 개의 강한 혈자리를 기반으로 권력의 정점에 올랐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구미 상모동 조부 묘의 섬룡입수혈 작용을 통해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도달하게 된 것으로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를 이어 권력이 형성된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 풍수의 핵심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생가와 선영 풍수 제3편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최규하 대통령의 풍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